21세기판 검찰 파시즘 정권. 오늘 올리는 이 글은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희귀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들 세 사람을 윤동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국 대한민국의 실권자들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세 사람입니다. 초법적이고 초현실적이며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수사에서 구속했었던 사람들을 계속 풀어주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명박을 사면해 주었다는 사실은 벌금 82억 원을 면제해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명박은 차명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 부자 감세, 감세 하다 못해서 이제는 벌금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법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 세 사람을 국민들은 이것이 바로 권력이구나, 저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권자이구나, 결국 이 정권의 태생과 몰락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카톡 300통씩 주고받았던 그때부터 같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에서 욕설한 음성 파일을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면서 온 국민들의 청력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수많은 버전으로 해석해주면서 방어하기에만 바쁩니다. 모든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의 검찰 출신들, 그리고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람들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 군 출신이 정권을 장악하던 군부 독재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이중적 프레임을 짜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윤석열이 그렇게 입만 열면 짓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수단, 통치기제를 뛰어넘는 검찰이 우리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성격폭력적, 더 나아가 반역사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권입니다. 김건희와 부부가 현재 나란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는 극우 세력과 극우 기독교 세력, 그리고 대기업 언론 등과 협력해서 모든 지배 카르텔의 연합 정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1세기판 검찰 파시즘 정권이라고 하는 편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아무리 눈을 뒤집어 쓰고 열심히 찾아보아도 근현대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좌진영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2사람이나 구속하고 보수 인사 200명 이상을 구속한 사람이 보수 진영에 와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개념도 정치적 이념도 전혀 없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마어마한 혼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진영을 죽이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수 진영의 최소의 원칙만 살아있었어도 윤석열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국회 기득권 세력들과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세력도 정치 인맥도 없는 윤석열을 후보자로 받아들이면서 여당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윤핵관이라는 세력을 탄생시켰을 겁니다. 대통령은 1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철학도 원칙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진보 정권으로 15년을 보냈지만 아무런 발전도 달라지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바뀌고 진보해 왔었습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두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하다가 드디어 1년이 지나면서부터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는 하루라도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하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나라 꼴을 보고도 아무런 제어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몇십 년의 역사가 있는 보수의 면목이 고작 검사 출신 몇 명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는 사실 앞에서 여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윤석열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속값이 폭락한다고 2024년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무더기로 도축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가격 폭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6%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겠다고 합니다. 암소들은 아무리 경제 가축이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데 무슨 물건처럼 공급이 과잉되면 생산을 중단하듯이 과잉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면 될까요? 아무리 속값이 폭락해도 우리 서민들은 여전히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무작정 죽이기보다는 유통 과정의 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기타 중간 마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사료값을 낮추어주거나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못 찾는 정부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방법조차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을 낮추려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한다는 정책이 지금 정부가 내어놓는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식량 문제는 바로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국가 존속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이 또는 농업이 존속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쌀 생산 대책에는 신동진이라는 우량 품종으로 생산된 쌀은
정부가 사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이 전부라고 하며 대통령은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힘없고 약한 농민들을 짓눌러서 농업을 퇴화시키겠다는 생각일까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기나 할까요? 참으로 알 수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살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법안에 번개탄 생산을 중지하라는 코미디 소재로도 쓸 수 없는 정책 외에 내놓을 수 없는 무능과 무식의 극치를 보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잘못된 인식들이 정치를 망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다스려야 할까라는 잘못된 질문을 정치학의 중심에 놓고 있으므로 인간들이 2000년 동안이나 헤맸다고 했습니다. 아니, 답이 뻔한 질문을 왜 하느냐?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야지 어떤 멍청한 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질문을 정치학의 중심 질문인 듯이 하면서 사람들을 미로에 헤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학의 중심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 국민들이 찾아야 합니다.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민주주의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만의 당선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거나 아주 무능하거나 혹은 돌멩이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요즘 유행되는 말 중에 오죽하면 사시 오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시를 쳐서 검찰직의 고위직까지 올라갔지만 그 어떤 공감 능력도 없는 공감 제로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례함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을 표창장 하나로 온 집안을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중학생 시절에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 사람이 자기 딸은 봉사활동 시간을 앞으로 있을 1년 전까지 조작하고 논문을 대필시키고 자신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아직도 밝히지 않는 인간이 뻔뻔하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작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괴롭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것이 현대 민주정치인데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이 위임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할 권리도 있지만 회수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수 인사나 여당은 지금 윤석열에게 아부하느라 세상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아야 할까요? 오늘의 명언. 돌뿌리를 차면 제 발뿌리만 아프다. 쓸데없이 함부로 성을 내면 자기에게만 해가 돌아온다. 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